1시 9회조 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흐름은 또 좋았는데요. 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 소식에 북한발 리스크 완화되기도 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또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고요. 또 이렇게 전일 뉴욕 증시가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코스피는 1.42% 오르면서 2161선까지 올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3% 상승하면서 759.50에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지수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수급의 변화도 보입니다.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리던 개인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보였고요. 기관이 홀로 1,15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약간의 등락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강한 점 눈에 띕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또 기관은 덜어낸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업종과 테마별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장 가장 큰 이슈였죠.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다시 강세 보였습니다. 일부 종목 장중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아난티와 또 스펙코드, 아난티, 또 일신석재 등 15% 이상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같은 북한발 이슈에 경협주는 웃고 방산주는 실망했던 흐름인데요. 오늘은 한일단주와 스펙코 등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일제히 파란불편 흐름도 좀 짚어봤습니다. 또 오늘은요, 소부장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소식에 국산화 테마 중심으로 강세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원스 신고가 경신했고요. 동진 세미캔 등 또 14%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한 부분 함께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업종별 이런 손바뀜 현상도 좀 눈에 띄고요. 수급의 변화도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또 내일장 함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혹시 외부에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면요. 저희 방송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9회조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또 함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등장하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수익 잘 내고 계실까요? 혹시 아직 수익을 좀 못 챙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의 도움 요청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한유경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들 받아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보시거나 또 아니면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죠.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아니면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또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또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님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흐름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오늘 저희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 그래도 좀 올라줬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기분 좋게 움직였는데 이제 좀 안도감을 가지고 좀 시장 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대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희일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 장세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좀 보였지만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거기에다가 뭐 전기 전자 쪽으로는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미국 시장이 뭐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방산주 조심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들으시고 미리 수익을 좀 챙기셨을 거라 좀 믿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이후로 급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좀 완화적인 이슈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하한가까지도 좀 들어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꼭 가슴 깊이 좀 새겨 두셔야 될 부분이 이런 의미 없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이런 식으로 그만큼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항상 유념해 두시고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또 뚜렷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주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예측해주신 대로 또 시장 흐름 또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좀 바로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한유경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또 전문가님은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우선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한마디로 상승 준비 완료다라고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나스닥이 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최고가를, 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이 애플과 아마존 등 이 기술주들의 이 강세가 두드러지며 이 수소차 관련주 니콜라의 7% 이 강세 또한 좀 훌륭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이 개발 관련 이 바이오 주식인 이 인비오파다의 40% 급등으로 이 여행이라든지 이 의류, 이 소비 민감형 관련주들의 상승세 또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결국에는 백신이 나와야 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등락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으나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요, 이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겠으나 이 재미없을 때 사셔야 가장 저렴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7월 8일이죠. EU 이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려 2030년까지 이 최대 70배로 이 확장될 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수소 경제를 매우 공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수소차와 이 전기차 순환매가 돌면서 이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까지 움직이는 이 흐름이 나와졌는데요.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 7거래일 이 미동 없이 장중 이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중간에 급락이 나오거나 이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미증시가 이 지속적인 3일 연속 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이 점차적으로 이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 우려와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로나에 대한 이 하락 반응보다는 경기 회복 이슈에 대한 이슈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이 눌림목 구간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할 전망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또 움직이기도 했던 날이었지요. 또 오늘 역시 또 반도체 소보장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신 모습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코스닥 상승 준비 완료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의 구조 요청에 또 부지런히 응답하고 있는 저희 구해줘 스탁입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 계속해서 열심히 구해주고 계신데요. 역시나 오늘도 성공 사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고민의 시청자님이었을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요. 문자 사연의 주인공이네요. 끝번호 4427님의 사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5G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잡을 만한 종목 좀 부탁드립니다. 단타로 쫓아가려니 손실이 늘고 정말 힘듭니다. 너무 재미없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었는데요. 자, 재미와 수익 또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을지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가 구해주셨고요. 이번엔 에이스테크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매수가 9,180원대였고요. 최고가가 1,800원 도달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17.65%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에이스테크 한번 중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지난주의 사연이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전략으로도 또 통한 모습입니다. 일단 아직 목표가까지 살짝 남아있는 상황인데 중간 점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님, 에이스테크 일단은 좀 단기적인 수익은 챙긴 모습인데요.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목표가까지 더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도 이 MTN에서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공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름 따라간다라고 좀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좀 에이스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중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 5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G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가 될수록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이 실적 증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인 만큼 주가가 좀 선반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분쟁에 따른 이 화웨이 보이콧에 따른 반사 이익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직전 19년 6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향 추세가 이어졌지만 이 추세선 상향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지금 7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시기에 맞춰서 지금 시장이 등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5일 이평선과의 괴리를 이격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 매물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1차 목표가 11,200원을 유지해 주시고 11,200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지 그 점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 따라 가는 종목, 에이스 같은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에이스테크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자,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만큼 1차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11,200원 구간 잘 체크하시고요. 도달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더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한유경 전문가의 성공 사례도 궁금한데요. 또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또 어떤 사연 구해드렸을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다음으로 구해드린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강남희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늘 좋은 종목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꾸준하게 시청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따라할 만한 종목 부탁드린다라고 남겨주셨었는데요. 자, 이분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경 전문가가 구해주신 종목이었고요. 여기서는 KH바텍으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300원이었고요. 최고가가 25,4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5.37%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굉장한 수익률인데요. 이번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보 시청자님 구해드렸는데요. 또 수익을 챙기셨으니까 더 이상 초보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한유경 전문가에게 바로 중간 점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엔 KH바텍 이렇게 잘 구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는데 추가적인 목표가를 잡아주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요, 이 지난번에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AS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지금보다 제가 목표가 잡아드린 부분보다 조금 더 높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해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삼성전자 이 갤럭시 M8 시리즈 이 내외 장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조금은 부진한 업황을 경험했어요. 이 폴더블 시장이. 근데 이번에 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이 경첩 역할을 하는 이 힌지 부품 공급이 추가적으로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 갤럭시 폴드와 이 Z 플립을 통해서 이 고객선의 이 확고한 지위를 입증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한 이 후발주자로의 이 본격적인 진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 공급사로서 이 지위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때 작년에 이 149억에서 오늘 21년까지 무려 2,6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진행 중인 만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다시피 이 글로벌 악재 이후에 이 5일선이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저점을 높여가는 이 상승 패턴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이 폴더블 이 핸드폰 시장 확대로 이 정부의 이 소부장 이 지원 정책에도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는 좀 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시해드린 그대로 26,600원은 충분히 돌파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KH바텍도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최고가 수익률 25% 이상 또 보였는데요. 자, 1차 목표가 잡아주셨던 26,6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더 봐도 좋다라고 하시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이 두 분의 성공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소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실제 수익률 저희 정말 더 열심히 자랑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에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구해드릴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타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참여 방법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계속해서 또 종목 추천, 구해줘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데요. 이렇게 짧게 보내셔도 좋고 또 아니면 고민과 사연들 담아서 저에게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바로 이어집니다.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연과 고민이 있으신지 남겨주시고요. 또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남겨주시고 또 얼마나 또 투자하실지 투자하시는 기간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님의 사연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권영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주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관심받을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종목으로 선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 먼저 화면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권영선 시청자님의 사연 첫 번째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다라기보다는 저에게 또 섹터를 함께 여쭤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바로 한유경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좀 유명한 섹터와 함께 종목까지 함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제가 그동안 이 바이오나 좀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선정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섹터 말고 미리 좀 눌렸을 때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OTT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 위지역 스튜디오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 종목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OTT와 이 넷플릭스. 인데요. 최근에 이 미 증시에서 이 넷플릭스가 이 지루한 이 고점 박스권을 뚫었죠. 최근에 이 코로나 여파로 이용자가 이 무려 1,600만 명에 늘었다. 이것도 제가 본 이전 기사니까 지금은 한
1,800만 명 늘었다 해도 좀 무리가 아닐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북미에서 매출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북미보다는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매출이 더 나온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전일이죠. 이 IMBC 아시죠? 이 정부에 1조 투자를 내 이 OTT, 한국형 OTT를 키우겠다라고는 이 선전포고로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28%의 장중에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이 1조로는 사실 택도 없고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1년에만 이 수십조를 들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하반기에 이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 OTT 쪽으로 조금 이 관심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서 좀 이 위지역 스튜디오를 좀 들고 와봤고요.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OTT 가입자들 그리고 이번 이 치열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구도를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의 올 하반기부터 2, 3년간은 이 본격적으로 좀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내 기업 중에서도요, 이 넷플릭스가 이 3년간 이 30편의 계약을 이미 했죠. 이 국내 기업들과 이 넷플릭스가 이 계약한 이들 중에서 이 잭팟이 터진다면 주가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드라마 제작 쪽으로도 이 분할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라인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OTT 테마 이 핵심은 제작사와 이 VFX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위지역 스튜디오 이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지역 스튜디오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 매집봉이 생기면서 이 급등 임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 부근에서 이 다시 한번 이 눌림이 나왔을 시 타이밍만 잘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부근인 7,180원 부근이죠.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는 이 단기적으로 7,180원 좀 선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 이 하단 부근이죠. 한 4,730원 부근으로 손절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섹터에 집중할까요? 라는 질문에 한유경 전문가 OTT 관련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180원까지 봐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4,73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대응 잘 해보시고 또 수익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다음 분도 구해드려야겠죠?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김하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오르던데 반도체 관련 종목도 괜찮은 기업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래 가져가더라도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김하선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잘 올랐다라고 앞서 짚어드리기도 했죠. 우리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 또 오늘도 잘 움직이기도 했는데 사연 중에서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리면 좋을지 또 오래 가져가더라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코미코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의 세정과 코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드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지만 올해 바로 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만 보더라도 업황이 좀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언택트 시대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미코가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글로벌 대표 업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이 있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뭐 TSMC, BOE, 그리고 뭐 인텔, 마이크론 뭐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업체들이 당연히 앞으로 이 투자 증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코미코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면서 실적 증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내년에는 미국, 뭐 인텔 등을 포함을 해서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로 진행이 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이 변동비보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변동비가 낮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고정비가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뭔가 이런 수주가 더 따내게 된다면은 그만큼 수익 개선 폭이, 수익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뭐 증설에 따른 수혜, 그다음에 확실한 좀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뭐 실적과 뭐 그다음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미세화 공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세정과 코팅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실적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년도 29년도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뭐 19년도에 이 코미코 자체가 증설을 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크게 부진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이 실적이 증가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안정성을 보더라도 부채 비율만 보더라도 지금 뭐 100% 정도가 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제 내년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60%, 50%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500%로 충분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업황이 부진할지라도 크게 뭐 유상증자나 이런 뭐 악재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이나 ROE 같은 이 수익성 지표만 보더라도 2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수급 상황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세도 나타나고 있는 점 충분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장중 뭐 최고가를 경신했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점점 꼬리를 채워주는 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힘이 남아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도 매수 주체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신고가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은 43,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일 이평선 부근인 33,5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 이번에는 코미코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의 기대감에 어닝 서프라이즈, 또 신고가 랠리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솔깃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또 수급적인 상황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43,500원, 손절가는 33,500원 잡고 대응하자라고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들 종목 구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 사연을 다루지 못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죠. 자, 게시판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도 올려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사연 남기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과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꼼꼼하게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끝번호 7783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매매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 요즘 어떤가요? 이쪽 섹터로 좋은 종목 선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문자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보시죠. 자, 문자 사연 한번 만나봤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 요즘 어떤지 또 섹터도 함께 전망을 여쭤보셨고요. 또 이 중에서도 좋은 종목 선정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 사연은 한유경 전문가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동안 또 수소차 관련주 많이 구해주기도 하셨고 또 입이 닳도록 이 섹터 좋다 하고 강조도 해주셨잖아요. 일단 좀 섹터는 잘 고르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 반도체 말고도 이 전기차 관련주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섹터로도 좀 많이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섹터, 이 수소차 관련주인 EM코리아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 수소트럭 제조사인 이 니콜라 주가가 이번 이 대박이 나면서 국내 역시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이 재조명이 되면서 이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수소 산업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점 역시 이 종목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 공작기계 핵심 부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하면서 이 현대 위아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이 CNC 관련 수입 중 일본산 비중이 무려 91%에 달했는데 이 일본을 뛰어넘기 위한 이 CNC 공작기계 국산화 노력을 위해 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소 충전소가 정부 로드맵 이 정상 궤도 시 연 400억대 매출이 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이 먼저 기대되는 아이템인 이 폐기물 처리 시스템 또한 연 수십억 이익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에너지 사업에서 이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2020년이죠. 연내 이 가시화될 이 전망이고요. 향후 연간 이 폐기물 처리만으로도 이 60억 원의 새로운 수익과 최대 이 200억 원 매출이 창출될 잠재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간 이 한두 개씩 이 동사 이 폐기물 플랜트죠. 이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와 이 폐기물 시스템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진함을 극복하고 이 하반기 추가적인 이슈에 힘입어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는 EM코리아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 코리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최저점 1,950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최근에 241선과 이 121선을 안전하게 지지하면서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은 좀 낙낙하게 7,420원 구간으로 좀 선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도 4,230원 부근이죠. 21선 부근이 4,230원 부근으로 손절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경 전문가 이번에는 EM 코리아로 종목 구해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눌림목을 공략했을 때 또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7,420원, 손절가는 4,23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고요. 또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다음으로는요. 또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끝번호 2348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계속 보고 있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탄탄한 기업으로 부탁드립니다. 투자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탄탄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좀 2차 전지 중에서 탄탄한 기업, 이 부분이 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우진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2차 전지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동안 잘 구해주기도 하셨는데 투자 기간은 또 상관이 없다고 하시고요. 탄탄하다라는 점에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 탄탄한 기업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이제 후공정 장비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현대차의 이 정의선 부회장이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빅4의 이 K 배터리 회동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동맹 가속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LG의 구강모 회장을 좀 만난 상태인데,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SK의 이 최태원 회장도 좀 만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달에 이미 이슈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충분히 한 번 더 단기적인 이슈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0 상단에서 이미 안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를 삼성과 LG, SK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장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클러 장비를 좀 제조하고 있는데,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캡 어셈블리까지 마친 이후에 이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전기가 이제 충방전이 완료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테스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 충격을 가했을 때 폭발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안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 테스트 장비에도 좀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탄탄한 기업을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기업 실적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 뭐 올해를 시작으로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18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400억이 넘는 거의 40% 가까운 성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78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260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주는 만큼 이 주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고가권에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새로운 주가 레벨업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갭이 발생했는데 그 갭을 메꾸지 않고 단기 추세, 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이 추세 역시도 살아있고 또 매도 주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목표가를 잡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한 22,000원 정도로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저점 그리고 기준선 부근인 17,0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으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또 신고가 랠리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2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된다는 부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함께 관심 있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안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큰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하루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내일은 어떤 업종과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희강 전문가님, 내일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내일 시장 좀 어떨까요?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도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대세 섹터는 이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백신이 결국에는 나와야 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지루할 때 들어가셔야 가장 저렴하다는 점 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좀 유망할 것 같다라고 살펴봐 주셨고요. 백신 관련주도 함께 짚어봐 주셨고, 자,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강호진 전문가님은 또 내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내일장 또 주도할 만한 섹터나 업종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지수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과 별반 차이 없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섹터를 보자면은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부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그 관련 종목들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에 좀 더 집중해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또 5G 관련된 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갔던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한번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승폭이 너무 컸던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늘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저가로 따지면은 시가 대비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8%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큰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높은 종목에서 조금 낮은 종목들로 좀 리밸런싱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